자, 이제 큰 세 번째 코딩 교육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딩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코딩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코딩이 중요하냐 아니면 교육이 중요하냐,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코딩 교육 그럴 때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뒤에 붙는 일종의 그냥 따라오는 것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영어 교육, 수학 교육, 인성 교육, 그러다 보니까 코딩 교육, 코딩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애들은 수학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인성도 형편없는 그런 애들이 돼버렸어요. 그런 애들한테 코딩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저한테도 지금 아이가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아이 하나, 뭘 가르칠 거냐, 뭘 배워야 되느냐, 어떤 걸 교육시킬 것이냐,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뭐냐, 이쪽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편적인 지식, 수학 조금, 영어 조금, 인성 조금, 코딩 조금, 이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나갈 내일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딩이라는 것은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보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코딩을 배우는 게 국어나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런 분들의 말은 안 들어요. 코딩을 수학이나 국어하고 이제 분리를 시켜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이 코딩은 프로그래밍 기술이 돼버려요. 직업 교육이 돼버려요. 직업 훈련원에서 하는 자바 교육이 돼버려요. 그런 코딩은 우리 아이들한테 시키면 안 돼요. 수학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창의성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채로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만 할 줄 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시키는 걸 따라하는 그 일밖에 못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시대에 어떤 일을 스스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코딩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코딩에 방점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컴퓨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교육부 장관이 프로그래밍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 능력과 그걸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가르친다라고 영국의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중점 교육이긴 합니다. 코딩이라는 도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파워풀한 도구예요. 그거는 맞아요. 자,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무 교육이 돼야 되고 필수 교육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코딩 교육이 들어와서 지금 있는 것처럼 국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배울 거 많은데 여기다가 코딩까지 배워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말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적어도 미래 사회에 있어서 이 아이들한테 코딩이라는 도구는 굉장히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코딩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액면 그대로. 적어도 어떤 아이라도 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 교육이 필요한 거고 필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의무 교육이라는 건 내가 억지로 가르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억지로 애들 가르쳐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아이라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컴퓨터 학원을 다닐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도 그 아이들에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는 거예요. 아이가 배우지 않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배우지 않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말을 물가까지 데리고 갔지만 말이 물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물가를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코딩이 어떤 건지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아이가 스스로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음악 하고 싶어, 나는 그림만 그리고 싶어, 나는 산을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냥 글 쓰는 게 더 좋아, 나는 사진만 찍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라도. 적어도 이거를 맛보고 나는 정말 코딩을 하고 싶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코딩이라는 도구를 가지게 되면 나는 정말 더 힘차게,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딩 교육은 대입 입시 교육에 포함되는, 수능에 포함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의무 교육이면서 필수 교육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코드다 도알지 코드클럽에서 여전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죠. 어떤 아이도 돈이 없어서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읽기와 쓰기. 우리는 한국어를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읽기 쓰기를 가르치죠. 저도 지금 제 아이들한테 거의 매일 쓰기를 좀 강요를 해요. 딴 거는 제가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고요. 딴 거는 학교 가서 뭐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런 거 문제집 풀어라, 이런 건 제가 안 하는데 적어도 이 아이들한테 자기가 본 것들, 자기가 느낀 것들, 책이든 영화든 만화든 게임이든 그런 것들을 하루에 일정 양씩 쓸 수 있게 해요. 그런 훈련들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치겠다라는 게 2014년도에 교육부가 처음 발표를 했어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래요.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이란 이름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되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가르치겠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왔던 거죠. 우리가 방금 앞에 봤던 것처럼 이 내용이 들어가.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치겠다. 처음에 중학교에서 시작을 할 거고 2019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2015년도에 다시 한번 발표가 되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6년도에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이 또 발표가 되죠.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요. 여기서는 코딩 교육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고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 쓰기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적어도 이렇게 2014년도에 발표하려면 그 전부터 막 준비를 하고 뭔가를 했었을 텐데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뭐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따라해야 될지, 뭘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우리한테 맞는 게 어떤 것들인지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이 그냥 계속 발표만 해요. 말만 하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선 선거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어떤 기사가 나오죠. 기사가 나오고 코딩 교육 예산이 제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에서 설명 자료가 3일 후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기존 내용을 수용을 하겠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필수화하겠다. 단계적으로 2018년부터 중학교에서는 34시간 이상을 진행을 할 것이고 2019년부터 초등학교에서 17시간 이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377억을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 자료가 나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했었던 거라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적어도 이게 필요하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이렇게 쭉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다 어찌 보면 그 안에서 뭔가를 나눠 먹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부에 제대로 드러난 것도 없고 교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계속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겠다, 필수로 가르치겠다, 의무로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만 쭉 하면서 2014년도에는 심지어 이걸 발표하면서 수능에도 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기사들이 나오고 한참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부터는 수능에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요 내용들을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는 쑥 들어가긴 했어요. 쑥 들어가고 사실 저도 수능의 소프트웨어 요 내용들은 시험 문제 형태로는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 코딩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쓰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일정으로 올리기 위한 도구가 돼버리는 순간 이 코딩 자체는 굉장히 큰 짐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살펴보긴 하겠지만 가능한 한 수능 자체의 이 코딩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일본, 중국, 기타 등등 여러 나라들을 쭉 보게 되면 코딩 교육은 이미 진행을 다 하고 있는 셈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이게 좀 많이 다르죠. 미국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모여있는 연합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별로 코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주들이 있는가 하면은 메릴랜드나 시카고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정규 과목으로 발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주들은 전혀 이제 제조업 중심의 그런 그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꺼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자체가 좀 이런 부분들 IT 쪽을 좀 많이 꺼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영국은 모든 학년에 있어서 이제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필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억지로 배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한테 이거를 나라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무료로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많은 재단들, 많은 그런 학교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핀란드 우리가 핀란드 교육도 많이 얘기를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은 필수입니다. 필수라는 얘기는 억지로 가르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핀란드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 발표했던 그 연구 자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하고 로봇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놀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올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치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까 쭉 발표했던 것처럼 2019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는 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 하겠다. 377억 지원하겠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